최근에는 고양이로 인한 화재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인이 없을 때 인덕션에 올라가서 밟고 있다가 그 인덕션이 냄비로 인식을 해가지고 실제 화재로 이어지는. 안녕하세요. 일라이샤의 안전팩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X 이벤트, 다양한 위험 요인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런 위험 요인들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다양하게 사고와 재난으로 전이되는 그런 특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탑승하게 될 거고, 비행기 안에서의 사고 예방 측면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주제는 바로 화재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이제 거주하면서 많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사고와 재난 중에 하나가 화재일 텐데요. 이 화재의 원인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가 어떤 합선이나 아니면 물이 통해서 누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는 전기의 용량이 허용된 기준보다 훨씬 더 많은 전자제품을 쓰면서 거기에서 용량이 부하되면서 나오는 그런 전기 화재도 있을 수도 있고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화재의 원인 중에 최근에는 고양이로 인한 화재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떤 반려묘가 주인이 없을 때 집에 혼자 있다가 고양이들의 특징이 높은 곳에 뛰어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런 인덕션에 올라가서 밟고 있다가 그 인덕션이 냄비로 또는 그릇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열기가 이제 발생이 되면서 실제 화재로 이어지는 사고의 추세가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가정이나 생활 가운데서의 화재가 다양한 위험 요인, 담배 불에서 나올 수도 있고, 우리는 잘 조심하지만 타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런 화재들도 많은데요. 이런 다양한 X 이벤트, 동적인 위험 요인 중에서 저희가 사고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피해 최소화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화재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두 번에 나눠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사고 예방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은 바로 위치라고 생각해요. 시설, 기본적인 인프라가 어떻게 되어 있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삶 가운데 또 집에서 어떤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 최소화 측면에서 고민을 한다라고 하면, 먼저는 내가 어떤 집을 골라서 갈 거냐부터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집을 고를 때 많은 분들은 여기 가깝냐, 또는 회사가 가깝냐, 주변에 스타벅스가 있냐, 아니면 이마트가 있냐,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생활 가운데 뭔가 조금 편리한 부분들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고로 인해 가정이 결국은 지속 가능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다 보니까, 저는 자기의 주거 지역을 선정하는 것부터 매우 중요한 기준점을 가지고 선택의 기준을 삼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 4층짜리의 그 건물에 빌라나 원룸 형태에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고, 아파트나 오피스텔로 이제 들어가시는 경우들도 있고, 또는 단독주택 형태로 주거 지역을 이제 선정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법적인 요소로 화재 감지기라든지 아니면 스프링클러의 설치, 또 소화기의 설치, 이런 부분들만 법적인 수준에 조금 더 이상만 한다라고 하면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관심 있게 이제 보는 부분들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또는 집합 건축물 같은 부분에서의 피해 최소화 측면에 집을 선정하는 기준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3, 4층짜리 집합 건물인데요. 1층에 고깃집이라든지 튀김류를 한다는 집이 있으면 사고의 위험 등급이 화재나 이런 것들이 발생됐을 때 강도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유분기가 있는 이런 시설에서는 대부분 특징이 모터를 통해서 배출되는 그 유분기의 그런 공기들을 닥트 배관을 통해 가지고 벽면을 이어서 쭉 옥상까지 이제 끌고 올라오는 형태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유분기의 다양한 먼지와 함께 안에 굉장히 이제 들러붙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런 곳에 정전기라든지 아니면 가벼운
이런 불꽃에 의해서 화재가 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런 흙 같은 데에서 단순한 불꽃들은 이 흙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나무나 이런 풀에 어느 정도의 수분기가 있기 때문에 화재가 확산되는 거를 막아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유분기가 잔뜩 이렇게 끼어 있거나 아니면 그게 청소되지 않은 인프라들이 있는 그런 곳들은 화재를 그 폭발적으로 이제 확산시키는 특징들이 있죠. 근데 거기다가 더 하나 중요한 거는 벽면의 마감재가 불연재가 아닌 화재가 났을 때 굉장히 화재의 속도를 빠르게 내뿜을 수 있는 드라이피트라든지 이런 걸로 돼 있다든지, 또는 1층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건물들도 많거든요. 이런 데에서는 여러분들 아궁이 아시죠? 우리 그 조선시대 때나 아니면 우리 어렸을 때 할머니네 집 가면 아궁이가 있는데, 이 아궁이 같은 데 보면은 이 불을 지피면은 공기가 어디로 들어가죠? 이 밑으로 아궁이로 공기가 들어가서 굴뚝으로 이렇게 나오는 구조거든요. 불을 잘 살리고 그리고 오래가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는데, 건물도 이런 1층이 어떤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으로 형성이 돼 있는 이런 구조에서는 화재가 발생이 됐을 때 공기의 유입이 빠르게 밑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또 엘리베이터실이라든지 계단실을 통해서 굴뚝 효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화재가 다른 건축물보다 크게 강도가 세게 나올 수도 있고, 또 화재의 가능성도 굉장히 많게 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재 관점의 피해 최소화 측면에서 저는 집을 선정하는 기준, 그리고 내가 들어가서 거주하려는 그 집의 그 주변에 어떠한 위험 요인들, 또 그 위험 요인들이 사고로 전이됐을 때 이거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지, 또는 이거를 확대하거나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는지를 잘 검토하는 것도 집을 선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피해 최소화 측면에서의 가장 첫 번째 가져야 될 그런 기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일라이샤의 안전 팩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